레거시 미디어에 사실은 오래 복무를 하셨잖아요. 예. 계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실험들을 하시면서 또 뉴미디어 현장을 일찍부터 만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저공비행부터 시작된 실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지금은 또 아까 말한 대로 경남에 가셔가지고도 뭔가 새로운 젊은 사람들과 호흡하는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계신데, 한편으로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라고들 다 합니다. 형태적으로. 예.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 독자들이. 그 권위가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뉴미디어의 시대라고 하는데, 뉴미디어의 시대는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편향성을 또 극대화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정성을 담보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진영 안에서만 소비를 해요. 그걸 또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 장점이 너무 분명한데, 이 시대의 언론이라는 건 어쨌든 중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존립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존립할 수 있을까? 저 정도면 과연 존립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요새 드는 거죠. 근데 언론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언론의 의미는 뭔가라고 할 때, 언론은 국민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큰 행위를 언론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첫째. 좁혀서 언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언론 사주의 언론. 언론 사주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다음 언론사의 언론. 그거는 무슨 일보, 무슨 방송이라고 하는 조직의 언론. 언론인들의 언론. 우리들의 언론. 그다음에 시민과 언론인이 함께하는 언론, 아예 시민 언론. 시민 언론 있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살린다면 그럼 뭘 살려야 되는 것이냐? 첫째, 큰 언론은 목표니까 이건 살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 나머지 5개 중에서 도대체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건 뭐냐? 언론인들의 언론인가? 적어도 그거라도 되면 좋겠어요. 네. 언론 사주의 언론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론사여 영원하라, 뭐 조선일보는 영원해야 되고, 예를 들면 경향신문은 영원해야 되고, 이렇게 구호를 내세워서 경향을 위한 경향은 될 수 없고, 한겨레를 위한 한겨레도 될 수 없고, 그건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잠시 위탁받아서 대행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결국은 시민과 기성 언론의 만남,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여기에 시민사회 단체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가버넌스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인만의 언론이 아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이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디지털과 함께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디지털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잘게 나눠서 네. 자기 어떤 골방에 가둬버리는 이런 효과를 발휘하니까 꽉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언론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데, 도대체 그럼 언론은 어디로쯤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폭발적인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가 아니라 시작은 이미 됐고 시작의 끝이고 이제부터 본격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떤 언론이 등장할지 모르죠. 쉽게 얘기하면 X전에 뭐였죠? X전. 세대적으로요. X세대 전에. 아니. SNS X전에. 트위터. 예. 트위터가 나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근데 그 트위터도 별 볼 일 없다고. 지금 왜 이렇게 페이스북이 나왔어요. 페이스북 다음에 우리가 또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네. 야, 세상에 이런 미디어 매체 플랫폼이 가능하네. 그러다가 유튜브가 나오니까 거기로 확 옮겨가는. 요새는 또 유튜브에 인스타 합치면은 뭐 페이스북은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주기가 엄청 짧단 말이죠. 다음에 뭐가 등장할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나오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쯤은 좀 있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파성, 당파성, 그 다음에 기득권, 눈치 보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런 판타지와 상상력이 없어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죠. 하다못해 디지털에 적응이라도 하라고 맨날 언론사에 해도, 예. 질책을 해도 그냥 디지털 팀 저쪽에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남들이 유튜브 한다는데 유튜브 해봐.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뭐 페이지 하나 만들어 봐봐. 뭐 이런 것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걱정 중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본과 기업이 다국적 자본에게 침식당하듯이 우리 언론도 이제는 구글, 아마존, 뭐 인스타 등등, 페이스북 이런
다국적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 의해서 침식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에서 운영하는 그동안 뭐 웨이브라든가 뭐 푸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예. 이제는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에 밀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듯이 한국의 언론도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제가 정확한 과학적이고 뭐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은 아닌데 최근에 네이버 주가를 보니까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우하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걸 보고 저는 오히려 언론의 위기구나. 왜냐면 네이버가 사실은 언론을 등에 업고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한 큰 영향력을 심대하게 발휘해 왔는데 예. 유튜브 시대 이후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반감됐잖아요. 예. 그 하염없이 속절없이 하향하는 주가가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 언론은 네이버에 어떻게든 우리 뉴스가 한 번이라도 더 뜨게 하려고 네. 포털 안에서의 경쟁 네. 갖고 그냥 목을 맸던 건데 그게 무너지면 뭐 우리의 기반 자체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